자, 그럼 이렇게 바로 경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알람이 어떻게 온지를 볼까요? 서버의 CPU가 80%를 초과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알람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AWS 강희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클라우드와치의 지표 경보를 슬랙으로 받아보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강의는 AWS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람다가 무엇인지, SNS가 무엇인지, 클라우드와치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AWS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죠. 이런 서비스들을 운영하다 보면은 필시 한 번쯤은 다양한 장애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키텍처를 견고하게 구성을 하고 고가용성을 유지하겠지만 이런 피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은 물론 아키텍처를 견고하게 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피치 못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이 장애를 인지할 수 있느냐 요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장애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아키텍처를 잘 짜고 혹은 준비를 잘 해가지고 1초 만에 고칠 수 있는 문제인데 한 달 뒤에 인지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만큼 피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물론 잘 준비해 놓고 장애 상황에 잘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인지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장애 상황을 내가 인지하고 복구를 시작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300개가 넘는 AWS 서비스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상황에서 이 비정상을 감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서드파티 툴이라든지 다양한 모니터링 툴을 소개해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AWS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클라우드와치 매트릭, 즉 AWS의 서비스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가장 먼저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지표를 기반으로 한 경보, 알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WS의 각 서비스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매트릭이고 그 다음에 이 매트릭에 기반을 해서 현재 정상적인 상태가 어떻다를 정해놓고 이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은 경보를 울리게 되는 이게 바로 클라우드와치 알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운영 및 장애 복구 관점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를 좀 더 알아보면은 지표는 시간 순서로 정리된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데이터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AWS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지표를 제공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EC2의 CPU 사용량, 네트워크, 디스크 I/O 같은 거 혹은 클라우드 프론트의 에러 레이트, 캐시 레이트 이런 거 그리고 RDS의 CPU 유틸리제이션, IOPS, 레이턴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숫자 이렇게 각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지표들은 AW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러분께서 커스텀으로 지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유저가 직접 원하는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해서 클라우드 와치로 전달해서 생성을 하고요. 혹은 여러분께서 직접 수집한 내용을 기반으로 온프레미스의 디스크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와치로 지표로 삼아서 여러분께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C2의 메모리 사용량은 대표적인 커스텀 지표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지표예요. 이거는. 그리고 온프레미스의 유저 접속 숫자라든지 웹서버의 에러 숫자 등 여러분께서 운영하시다가 발생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커스텀 지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EC2 인스턴스가 있고 이 안에다가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라는 걸 심어가지고 다양한 지표들을 뽑아다가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점이 이제 데이터 포인트고 요게 시간이에요. 요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요게 가장 기본적인 지표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프론트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프론트만의 다양한 지표. 여기서는 이제 에러 레이트죠. 에러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표를 구성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지표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AWS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들을 제공을 해서 여러분께서 시간 단위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경보를 설정할 수 있는데 경보는 수집된 지표 값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알림을 생성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치로 도달하거나 혹은 이상으로 가거나 이하일 때 발생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CPU 사용량이다 그러면은 CPU 사용량을 이렇게 놓고 일정 수치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혹은 메모리다 남은 메모리다 그럼 남은 메모리가 일정 수치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 수치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도달하거나 이상이나 이하로 갔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OK는 정상 상태고요. 알람은 경보 상태고 insufficient data는 일단은 경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한데
SNS를 통해서 AWS SNS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람다를 실행시키거나 이메일을 전달하거나 다양하게 대응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모로 알아볼 시나리오와 비슷한데 웹서버에 500에러가 일정 수치 이상일 때 슬랙으로 알람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CPU 유틸리제이션을 매트릭으로 받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설정해 놓고 이 스레시홀드를 넘어서는 순간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알람을 받은 다음에 요거를 람다로 처리하는 이런 식의 그림이 대표적인 알람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트릭들을 모아다가 알람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매트릭은 제가 다양한 곳에서 수집 가능하다고 했었죠. EC2라든지 모바일 클라이언트라든지 외부 서버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다가 경보화 시켜서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SNS고 이 SNS를 통해서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푸시를 보내거나 외부 서버로 HTTP를 보내거나 혹은 람다를 수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번 시간 데모로 알아볼 거는 슬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모로 해볼 거는 EC2 CPU가 80% 이상이 되면 슬랙으로 알람을 받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웹서버의 404 에러가 분당 5번 이상 발생하면 슬랙으로 알람을 받아볼 겁니다. 준비물은 슬랙의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데 채널을 만들거나 우리가 앱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슬랙 웹훅을 설정할 거고요. 여기서 슬랙 채널을 만든 다음에 슬랙 인커밍 훅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할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슬랙 웹훅은 우리가 URL을 통해서 슬랙 채널로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훅이에요. 그 다음에 EC2 인스턴스를 생성할 건데 웹서버를 설치하고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로 로그라든지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할 겁니다. 참고로 요거는 제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경보 알람을 만들 건데 EC2 CPU가 80% 이상일 때 그리고 클라우드 와치 로그 기반으로 지표를 생성해서 404 에러가 분당 5번 이상 발생할 때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알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이렇게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전 하는데 여기다 웹서버를 올릴 거고 여기서 로그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 이와 별도로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에서 이렇게 CPU라든지 매트릭들을 확인을 해서 요거 두 개를 수집을 해서 클라우드 와치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로그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로 관리가 될 거고 실제 CPU라든지 메모리 같은 거는 매트릭으로 직접 관리가 될 텐데 일단 CPU라든지 메모리 같은 것들은 이미 지표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경보를 만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로그로 되어 있는 거, 네, 요 로그 파일 내용들은 이렇게 로그로 클라우드 와치 로그로 들어가죠.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지표 필터를 사용해서 매트릭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경보를 만들어서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알람을 받아보는 이런 아키텍처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로그를 기반으로 이렇게 지표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표 필터예요. 어떤 거냐면은 요런 내용들을 필터링 해가지고 하나가 등장했을 때 하나의 지표로 찍어주는 게 바로 매트릭 필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404 에러라든지 혹은 호스트 IP가 뭘로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터링 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데모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WS 콘솔로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을 해서 오늘 실습에 활용할 EC2를 프로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드릴 소스 코드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같이 드릴 소스 코드를 보시면 여기 데모 데이터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하나 있는데 이걸 프로비전 하시면은 EC2가 이렇게 프로비전이 돼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를 설정을 하고 뭐 웹서버를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템플릿으로 프로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서울 리전이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가셔서 스택 생성, 템플릿 파일 업로드, 여기 EC2 템플릿, 그 다음에 스택 이름 뭐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되는데 데모, W 매트릭, 알람 뭐 이렇게 뭐 대충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인스턴스 이름은 뭐 마이 인스턴스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요 스택이 이제 프로비전이 시작하는데 요 프로비전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걸 좀 해볼게요. 올라가는 동안에 제가 람다 함수와 SNS 토픽을 프로비전하기 위한 서버레스 프레임워크 템플릿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같이 드릴 프로젝트 리드미를 보시면은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슬랙 이넨 훅을 만드셔야 되는데 요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슬랙 채널, 저는 제 슬랙 채널 쓸 건데 여기다가 채널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이름은 데모 CW 매트릭 알람 뭐 적당히 입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슬랙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웹북을 하나 만들 건데 api.slack.com apps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는 요거에 맞는 권한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슬랙 관리자이겠죠. create new 앱을 만들고요. from scratch에서 이름은 데모
CW 매트릭 알람.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워크스페이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앱을 만들고 여기서 인커밋 웹훅을 만들게요. 여기 인커밋 웹훅을 온 시킨 다음에 여기 add new 웹훅 to workspace 누르시면은 채널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거 있죠? 데모 CW 매트릭 알람. 네. 여러분이 만드신 채널 선택하신 다음에 허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 웹 주소가 하나 뜨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다덴브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스트럭션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노드 설치하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얀 해서 디펜던시를 가져온 다음에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얀 디플로이 AWS 프로파일. 여러분의 프로파일 쓰시길 바랍니다. 웨이브 렉처 샌드박스. 자, 그럼 배포가 되면서 뭘 배포하는지 볼 텐데요. 우리가 함수를 두 개를 배포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께서 하나 쓰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CPU 그 80% 그 다음에 에러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함수를 배포했습니다. 실전이라면 뭐 하나의 알람을 받아가지고 분기 처리하면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두 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각자의 SNS 토픽을 만들어 놨어요. 당연히 실전이라면 하나의 SNS 토픽으로 여러 개 돌려서도 되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면은 이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게 만들었는데 요거는 슬랙 관련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하지만 어태치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깔끔하게 제가 뭐 로고까지 입력을 해서 한번 해놨는데 이따가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게 다 배포가 되면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배포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도 좀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프로비전이 끝났는데 이렇게 EC2 인스턴스를 체크를 해보면은 my 인스턴스 이렇게 인스턴스가 하나 프로비전 된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접속을 해보면 이렇게 it works라고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뜨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클라우드 와치에 가서 실제로 매트릭이 잘 수집되고 있는지 메모리라든지 로그가 잘 수집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텐데요. 일단은 모든 지표에 가셔서 여기 이 인스턴스 아이디로 검색을 하면은 네, 지표가 잘 떠야 돼요. 일단 인스턴스별 지표가 있어서 이렇게 my 인스턴스 이렇게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CW 에이전트에서 이렇게 디스크 유시지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까지 잘 수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값은 뜨지 않아도 일단은 잘 수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그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로그 그룹에 들어가서 아파치까지 치면 이렇게 액세스와 에러 로그가 뜨는데 액세스 로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프로비전 했던 요 EC2 인스턴스 아이디 여러분의 아이디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네, 로그 스트림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접속했던 로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비콘 이거 브라우저에서 요청하는 거랑 이렇게 요청이 하나 있죠.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없는 걸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없으면은 이렇게 not found가 뜨게 되겠죠. 이게 로그로 남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잠깐 기다렸다 새로 고치를 하면은 이렇게 404 에러 not found가 잘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제가 마구마구 쳤던 이 파일 네임을 요청하는 게 잘 안 됐다. 404 없었다. 이렇게 잘 로그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클라우드 와치 에이전트를 설치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로그를 이렇게 클라우드 와치로 전송을 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걸 기반으로 매트릭을 만들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404 에러를 매트릭으로 만들어야겠죠. 일단은 이 뒤로 간 다음에 여기서 여기 작업에서 지표 필터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패턴 필터에다가 제가 같이 드릴 프로젝트에 보시면은 여기 데모 데이터의 스크립트를 보시면 이렇게 패턴 필터가 있는데 이것을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404인 로그들을 여기서 매칭시킨 다음에 그 숫자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패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로그 데이터는 요 EC2 인스턴스 그 다음에 패턴 테스트 하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잘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해봤던 거죠. 넥스트 이름은 데모 바이 웹 404 적당히 입력할게요. 이것도 네임스페이스도 똑같이 입력을 하고요. 지표 이름도 똑같이 입력을 하고 지표 값은 한 개죠. 네, 요거 하나가 패턴이 일치됐을 때 네, 하나. 그 다음에 기본 값은 필요 없고 뭐 유닛도 여러분께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개수로 해도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그대로 두고요. 넥스트. 그 다음에 지표 필터 생성. 그러면 데모 마이 404 지표가 생성이 되는데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알람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왼쪽에 경보를 들어간 다음에 모든 경보 여기서 경보를 생성해 볼게요.
여기 지표를 선택할 건데 우리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데모말 404. 아직은 아무 지표도 없는데 만약에 이제 지표가 없다 그럼 만들어줘야겠죠. 다시 한 번 더 새로 고침을 하고 몇 개를 이렇게 해서 몇 개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표를 몇 개 생성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지표가 생성이 된 다음에 바로 이제 매트릭 필터를 통해서 지표가 만들어질 텐데 좀 기다리다 보면은 이렇게 새롭게 지표가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보이지 않더라도 좀 있으면 여기다 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표가 생성이 됐기 때문에 지표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합계죠. 그 다음에 기간은 1분. 그 다음에 몇 개보다 크냐? 5개 이상 이제 크면 우리가 알람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람을 해놓고 다음 여기서 알림 토픽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들었던 것 중에 지금은 에러 알람이죠. 데모 SNS CW 매트릭 에러 알람 요걸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 나머지 거는 그대로 두고 다음 경보 이름은 데모 마이 CW 매트릭 에러 알람 적당히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경보 생성. 자, 그러면은 현재는 일단은 데이터가 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뜰 텐데 일단은 우리가 좀 더 몇 개의 지표들을 추가를 해야지만 경보가 울릴 거기 때문에 새로 고침을 해서 좀 많이 만들어 줄게요. 좀 많이 만들어 주고 참고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게 이제 경보가 1분 기간인데 1분보다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경보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감도가 낮아서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기간이 1분이라고 1분마다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알람이 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케바케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빨리 울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느리게 울리는 점. 왜냐면 매트릭 수집 자체도 그렇고 요게 이제 체크하는 주기도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맞으면은 뭐 한 2, 3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혹시 모르니까 몇 개 만들어 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찍혔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제가 요청을 했죠. 그 다음에 곧 이제 알람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경보 상태로 바뀌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채널에 보시면은 이렇게 에러 레이트 익시디드 그 다음에 웹서버에 404 에러가 1분에 5개를 초과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알람이 잘 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뭔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갑자기 에러가 엄청나게 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슬랙으로 팀 채널에다가 이렇게 공지를 때릴 수가 있겠죠. 뭔가 이슈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모니터링의 기본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CPU 알람을 한번 넣어 볼게요. 요거는 기본적인 매트릭입니다. 똑같아요. 아까와 비슷합니다. 일단은 경보를 생성할 건데 이 CPU는 기본 매트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매트릭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표 선택 중에 EC2 인스턴스 이 아이디로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실전이라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 단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이라면은 뭐 ALB라든지 오토 스케일링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EC2 인스턴스를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인스턴스 지표 중에 CPU 유틸리제이션 요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표를 선택하고 최대 1분 동안 이 수치가 80%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알람을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아까와 똑같은데 주제는 뭐죠? 네, CPU 알람이죠. 나머진 그대로 두고 다음 데모 CW 매트릭 CPU 알람 그 다음에 다음 나머지 그대로 두고 경보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람이 생겼는데 우리가 EC2 인스턴스 들어가서 실제로 CPU 올려봐야겠죠?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제가 같이 드릴 소스 코드에 보시면 스크립트 있는데 여기 스트레스 테스트를 인스톨한 방법이 써 있어요. 따라 하셔도 되고 이 스크립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sudo s dnf install 스트레스 y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CPU 1번 몇 초 동안? 300초 동안. 자,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타임아웃을 써야 되죠. 타임아웃이라고 입력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스트레스 테스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표를 확인을 하면은 여기서 CW 에이전트가 아니라 인스턴스별 지표에 가서 이렇게 CPU 유틸리제이션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메모리랑 CPU 유틸리제이션이 보이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리죠. 왜냐면은 기본 매트릭이기 때문에 이 EC2 인스턴스는 세부 모니터링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은 1분 단위가 아니라 5분 단위로 이렇게 수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걸 활성화 시키셔야지만 1분 단위로 돼요. 일단 활성화를 해볼게요. 근데 실전이라면은 뭐 5분 단위도 괜찮다. 그럼 5분 단위로 하시면 되고
저희는 1분 단위로 한번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빨리 우리가 경보를 받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현재는 정상 상태고요. 왜냐면은 지표가 이렇게 낮아져 있으니까. 근데 CPU 유틸리제이션이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왜 그렇죠? 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 그러면 1분 뒤라면은 이렇게 뚫고 올라가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바로 경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알람이 어떻게 온지를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제가 오타를 발생시켰네요. 이건 404 에러 레이트 익시드가 아니죠? 네, 이건 수정하면 되고요. 어쨌든 웹서버의 CPU가 80%를 초과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알람이 왔습니다. 실전이라면은 이제 뭐 수치 같은 것도 입력할 수도 있고 조회를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저는 간단하게 알람을 보낼 수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실전이라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겠죠. 이 오타는 제가 수정을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인프라를 관리하다 보면은 온갖 상황에 다 부딪히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와치 지표를 활용한 알람을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께서 인지할 수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대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인프라를 관리하실 때 이런저런 알람, 예를 들어서 뭐 버짓 알람, 예를 들어서 요금이 일정 부분 이상 나왔다, 혹은 뭐 인프라 내가 원하지 않는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다, 혹은 뭐 보안 그룹이 없었다, 이런 것들, 온갖 것들, 루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다, 이런 것들 모두 알람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을 한번 설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여러가지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겠죠. 일단 경보 2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동으로 프로비전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요거 스택을 제가 만들었던 거, 요것과 요것을 삭제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모든 리소스가 삭제가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EC2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전이라면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의 지표들을 알람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EC2 CPU 사용률이라든지 디스크 I/O, 그 다음에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의 레이턴시라든지 HTTP 코드별 에러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RDS 연결 숫자라든지 CPU 사용률 같은 거, 그리고 다이나모DB의 캐패시티라든지 스로틀드 리퀘스트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혹은 SNS에서 메시지 발송 숫자 같은 거, 혹은 SQS에서 큐에서 처리 대기 중인 메시지 숫자가 일정 숫자 이상 증가하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의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람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께서 아키텍처를 구성하실 때 어떤 지표들을 사용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알람을 받아보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하시는 것도 아키텍처의 장애 대응 능력을 높이시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자료에 대해서는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이 되시면은 PDF라든지 소스 코드를 같이 드리게 되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이 소스 코드를 같이 공유를 드리니까, 혹시라도 이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 오픈 채팅방에 방문하셔서 상단의 공지에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요거 링크는 제가 밑에 자세히 넣어놓을게요. 여기 화면에서는 634명인데 1000명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계셔서 여러분께서 자유로운 얘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점이라든지 문의하실 점이 있으면은 댓글 혹은 AWS 강의실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